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 달 만에 60원을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수많은 기업들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75년 만에 만난 미국의 한 남성, 이 친가족을 찾은 이 일은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장들마다 계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과 일부에서는 리콜 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동생을 행세한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는 이 전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추락한 여객기에서 절반의 이상 승객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어디일까요? 엄마의 이름을 팔고 580차례 구청의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한 아들이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이제 2024년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경제적으로도 모자름이 있다면 내년을 기약하면서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 이번 주는 더욱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말 높습니다. 지금 1,50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달 동안에 무려 60원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안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이걸 짚어봄으로써 내년 1월 달과 2월 달의 분위기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간 동안에만큼은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원화 방어에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각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원화 절하의 폭이 큰 겁니다. 해외에서 한국 내의 정치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원달러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25일 구글 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미국의 달러 대비 원화 절하 폭은 마이너스 4.46%로서 주요 6개국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국, 유로 등이 보통 6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6개국 중에서 한국의 원화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1395.56원 정도였는데요. 환율은 전장 야간 거래 종가 기준 1457.8원까지 올랐고 지금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60원이 넘게 뛴 거죠. 이 같은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강달러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달러가 강세이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원화 가치 하락의 폭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 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의 강달러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이 외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을 보통 1390원에서 1430원대로 잡았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이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닥치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급히 환율 전망치를 고쳐서 지금 잡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열어놓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후에 1370원대이던 이 환율은 이후에 1390원에서 1400원대로 올랐고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에는 1400원 전후를 오가던 환율이 다시 현재 1430원에서 1460원까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되어지면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번 주의 시작에서는 1,500원대까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급상승하고 있는 달러 가치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면서 죽어라 소위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말입니다. 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도네이션, 즉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 달러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광경이죠.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가 다음 달 20일로 예정이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라고 하면 현재 가치로서는 14억 6천만 원입니다. 1460원 계산해서요.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 같은 기부나 대미 투자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 속에서 한국 내의 기업들은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그룹의 회장이 당선인과 이제 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그룹의 회장인 당선인과 만난 것 외에는 아직 우리 정치권에서나 기업인들의 행보에 변화가 없습니다. 24일 니혼게이자 신문 등 로이타 통신 등 이러한 종합을 해보면 토요타 자동차 북미 법원, 자 여기서 북미 법원이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기부가 아닙니다. 북미 법인,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중요한 행사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며 토요타 자동차 북미 법인이 밝힌 겁니다. 기부 주체가 북미 법인인 것은 미국의 연방법이 외국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기부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앞서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서 취임식 행사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마크 저커버그, 누구죠? 메타의 CEO죠.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 앞서서 각각 100만 달러 기부를 결정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도 마찬가지며 오픈 AI는 샘 올드먼 CEO가 개인적으로 같은 액수를 기부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액수가 100만 달러의 금액으로 동일하게 이 기부를 하는 것에 눈길을 끄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100만 달러 이상 기부를 할 때에는 내년 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여러 취임 행사에서 당선인 부부와의 만찬을 비롯해서 내각 요직 지명자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기업 중에서는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가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한 상태고요. 두 회사는 취임식 행사에 차량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케이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예고한 멕시코, 캐나다를 향한 폭탄 관세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장을 그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니케이는 토요타 등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 미국 시장을 위한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관세가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존심을 내세워서 100만 달러 안 주고도 우린 떳떳하게 비즈니스를 하겠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라인업 해서 줄을 서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75년 만에 친가족을 만난 겁니다. 미국의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딕슨 핸드쇼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75세입니다. 지난 20일 뉴욕주 로체스터로 날아가 공항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있는 줄도 몰랐던 사촌을 비롯해서 50명 이상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는 나와 DNA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며 친척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949년 뉴욕주 버폴로에서 태어난 핸드쇼는 3개월 만에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양부모 역시 그의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나 이제 서양에서는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입양한 자녀들한테 그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근데 한국은 문화적인 정서로 감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좀 많은데 문화적인 차이긴 합니다. 그는 항상 친가족들을 찾고 싶었지만 과거에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입양 전에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2019년 수정안이 통과된 뒤 올해의 8월에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친부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구글에 이름을 검색했더니 부고 기사가 떴고 사진 속의 부친의 모습이 자신과 똑 닮았다라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핸드쇼는 자신이 입양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코넬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었고 어머니는 학과의 비서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고 입양한 3자녀를 포함해서 총 아들 4, 딸 1를 뒀다고 합니다. 그는 친부에게 입양된 자녀들 중에 한 명인 게리 로미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그의 형제라고 소개를 했고요. 핸드쇼는 자신의 사진을 로미그에게 보냈고 로미그는 부친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진을 받은 나머지 가족들은 아빠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됐는데 75년을 인생을 잊어먹은 듯하고 살다가 75년 만에 사촌 동생, 사촌 형, 그리고 내 동생, 형 이렇게 찾게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5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이 성공을 했거나 잘 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어렵게 살고 또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차라리 안 만남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하할 노릇이긴 하죠. 미국의 매장들마다 마트마다 혹은 코스트코마다 계란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폭등을 하고 또 리콜을 하는 그러한 계란 종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계란 풍부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비싸고 많이 오르면 뭐 한동안 안 먹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의 여파로 계란 공급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급등해서 가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평생 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계란을 삶아 먹기도 하고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제가 빵에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먹기만 하면 배가 굉장히 아프더군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게 계란을 먹어서 그랬는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심한 복통, 그냥 복통이 심하게 하루 이틀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향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A15일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즈와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미국 내의 계란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계란 소비가 많은 연말이 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더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개들이 더즌이죠. A등급 대형 달걀 소매 가격은 평균 $3 65센트로서 집계가 되면서 전월 지난달에 $3 37센트보다 8.3%가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연초에는
$2 50센트였다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1년 동안에 46%가 오른 가격이죠. 뭐 거의 체감으로는 2배가 오른 겁니다. 또 좋은 계란을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올랐다고 체감을 하실 텐데 이번 달 들어서도 계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19일 기준 계란 더즌 평균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0%를 넘게 올랐고 일주일 전보다는 18% 상승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이제 사셨을 텐데요. 계란의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미국에서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이 됐고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현재까지 65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상당수의 소매점의 진열대에서 계란이 아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부지방, 남부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도 계란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죽은 동생의 행세를 한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죠.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서 쌍둥이 자매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알렸어야 된다, 감춘 게 맞다라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계 캐나다인 인플루언서 애니 시우 34살이 5년 전 사망한 쌍둥이 자매의 사망 사실을 조부모 앞에서 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니우의 쌍둥이 자매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앓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니우는 2022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올린 영상에서도 목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인 척하면서 조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니우의 쌍둥이 자매의 행세는 지난 7월 니우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끝났다고 합니다. 니우의 아버지는 할머니가 눈을 감기 직전 손녀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감춰왔던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니우의 할아버지 또한 손녀의 사망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니우의 아버지는 사망 소식을 전하면 손녀들을 깊이 사랑했던 조부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니우는 자신과 자신의 쌍둥이 자매가 어린 시절 조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10살 무렵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사망 사실을 감출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자녀나 손주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이 비교적 흔한 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손이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효를 한다라고 여겨지는 생각은 우리도 갖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근데 불길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달에는 구이저숭에서 사는 38살 중국 여성이 6개월 전 지병으로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처럼 옷을 입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만나라고 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불길하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불효가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식처럼 키워온 손주의 이 사망 사실을 돌아가기 전까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혹은 이렇게 감추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시면서 어느 좌석을 선호하십니까? 특별히 선호하는 좌석이 없으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입장에서 비행기의 뒤쪽의 가운데석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좌석이 있을 겁니다. 통로 쪽, 창가 쪽. 그런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에서 절반의 승객이 살아났습니다. 아주 비행기가 박살이 났는데 불까지 나고요. 그렇다면 안전한 좌석은 어디일까요?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25일 카자흐스탄에서 추락을 해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탑승객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성탄절의 기적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서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J284편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의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비행 중에 기체가 3대와 충돌을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여객기가 악타우로 우회를 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악타우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이 여객기는 비상 착륙을 위해서 완만한 각도로 고도가 낮아지다가 기체 중심부가 지면과 미끄러지듯 탔습니다. 이어서 여객기가 폭발을 하고 화염에 휩싸이면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사고로 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탑승자 67명 중에서 29명이 생존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보다 많은 32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가 추락 후에 폭발했음에도 탑승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을 하면서 비극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중간과 앞쪽은 폭발을 해서 완파가 됐지만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생존자의 상단수는 여객기 뒤편에 앉은 승객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비행기의 안전한 좌석에 대한 평균치를 보여드리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엄마 이름을 팔고 무려 580차례나 구청 주차장에 공짜로 사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엄마 찬스를 쓴 거죠. 인천의 한 지방의원의 자녀가 해당 구청의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에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서 인천시 미추홀구의 구의원 아들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기소를 한 겁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서부터 작년에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 이용을 하면서 215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에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의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B 구의원은 차량 오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제 명의의 차량과 아들 명의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명의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서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요금 215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통 한국에서는 구청에 가고 또 예전에 오래된 구청을 가면 민원을 하기 위해서 민원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스트리트 파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나올 때까지 오기로 한 30분 정도를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엄마 찬스를 쓴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엄마 입장에서 5부제, 10부제 차량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으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멋진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